자, 재고자산 단가 결정, 이제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다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자, 개별법. 자, 우리 저번 시간에서는 그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 평균법 얘기를 했고, 자, 이번 시간에 개별법 보면은 그야말로 그 매입품 각각에 뭐 가격표를 붙인다는 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이건 단가가 10원짜리야 하고 가격표를, 꼬리표를 붙여요. 이건 단가가 20원짜리야, 뭐 120원짜리야, 130원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팔릴 때 어떡합니까? 그 꼬리표 붙은 걸 딱 집어서 가져가요. 그러면 꼬리표 보니까 120원짜리 팔렸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특성이 뭐겠습니까? 대량 상품인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이게 소량이죠. 소량 한 몇 개 놓고 판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뭐 수백만 개의 상품을 갖다가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사례로 뭐 특수 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량. 자, 따라서 대량으로 생산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대량인 그 사례가 그 백화점 막 이런 것들, 백화점 이런 데서는 개별법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또 밑에 이제 상대적 크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간단하게 사례 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100개가 있었다. 뭐 단가가 하나에 10원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10원. 그다음에 5월 1일 날 또 매입을 했는데 100개를 매입했다. 매입할 때 하나당 금액은 15원에 매입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8월 1일 날 자, 판매가 됐다. 50개가 판매가 됐다. 모른다. 얼마에 뭐가 나갔는지 모르고. 그다음 12월 1일 날 자, 300개를 매입했다. 자, 매입 단가는 18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일반적으로 FIFO, FIFO 이렇게 말해요. 자, 거기도 제가 써놨죠? FIFO,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즉, 먼저 매입된 게 먼저 판매됐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 그 다음 밑에 후입선출법. 최근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해서 LIFO라고 그래요. LIFO. 써놨죠?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 즉, 옛날에 있던 게 먼저 판매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 반대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정 자체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지금 50개가 나갔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거. 얘입니다. 먼저 있던 거. 먼저 있던 게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50개는 바로 여기서 나간 거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10원짜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0개 곱하기 10원이 매출 원가예요. 팔렸다. 팔린 금액이. 자, 하지만 후입선출법인 경우에는 나중에 있던 게 먼저 나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팔린 거 50개죠? 이 50개의 단가는 바로 18원이에요. 따라서 매출 원가는 50개 곱하기 18. 이게 매출 원가가 된다. 나머지는 다 뭐 기말재고고 남아있는 거는 자, 그런 식으로 가정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의 크기, 기말재고의 크기, 이익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정반대가 돼버린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밑에 상대적 크기를 보면은 그 평균법,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그냥 가운데 위치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수업용으로 볼 거는 바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의 위치를 보세요. 어떤 게 제일 크고 어떤 게 제일 작은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매출 원가는 어떤 게 가장 클까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커요. 매출 원가는. 왜?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10원이었다가 15원이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는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인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온 거, 요게 제일 비싼 가격에 들어와요. 비싼 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게 먼저 나갔다라고 보는 후입선출법의 매출 원가죠. 선입선출법은 50개 곱하기 10원이지만 후입선출법은 50개 곱하기 18원. 매출 원가가 제일 커요. 됐죠? 자, 따라서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밑에 뭐 이익 얘기 나오는데. 매출 원가라는 건 비용입니다. 후입선출법인 경우에는 비용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 원가가 가장 크다. 비용이 가장 크다. 따라서 이익이 가장 작다. 이런 얘기예요. 후입선출법, 이익이 가장 작다. 그 다음, 매출 원가가 가장 작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은 비용이 가장 작죠. 비용이 가장 작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은 이익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됐죠? 평균법은 그냥 가운데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업용으로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의 위치.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말재고. 역시 거꾸로 가죠. 자, 선입선출법. 매출 원가 50개 곱하기 10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말재고예요. 되죠? 그리고 후입선출법 50개 곱하기 18원. 매출 원가 가장 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말재고다. 따라서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는 반대 상황입니다. 매출 원가가 크면은 기말재고는 작고, 매출 원가가 작으면 기말재고는 또 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재고와 이익의 관계, 이익 보시면은, 이익은 아까 말씀드렸고, 기말재고가 역시 또 반대가 돼요. 매출 원가와 반대.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 3일에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하는 경우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 금액은 단 기말 시점에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 수량과 실지 재고조사법에 의한 재고 수량은 일치한다. 뭐 불필요한 가정인데 자, 문제. 자,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기초 재고 있고 150개 30원. 자, 따라서 합치면은 곱하면은 150개 곱하기 30 하면 4,500원이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 매입된 거 한번 봅니다. 매입된 거 2월 2일 날 자, 200개. 그다음 단가 35원에 매입을 했고 곱하면 7,0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매입된 게 7월 1일이죠. 7월 1일. 150개. 매입 단가가 40원. 자, 곱하면 6,000원. 그다음 매입된 게 12월 1일 100개. 자, 매입 단가가 47원. 곱하면 4,700. 자,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 팔린 거 보세요. 5월 1일 날 판매된 게 200개입니다. 그 다음, 9월 5일 날 판매된 게 200개예요. 합치면 총 판매된 게 몇 개? 400개가 판매된 상황이에요. 400개 판매. 자, 우리 재고자산 단가 결정 가정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거, 얘가 먼저 판매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팔아 봅시다. 자, 400개가 먼저 있던 거에서 나갑니다. 자, 150개, 자, 판매됐습니다. 150개. 그 다음, 200개, 자, 판매됐어요. 그러면 총 350개죠. 50개 더 판매됩니다. 50개 여기서 판매되죠?
50개 판매되고 여기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여기 이제 100개가 남아 있어요. 50개 판매되고 됐죠? 자, 매출 원가. 자, 따라서 자, 매출 원가. (150개) 곱하기 30원. 그냥 이거 4,500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이해를 위해 쓰는 거예요. 30원 플러스 200개 곱하기 35원. 200개 35원. 자, 플러스 여기 50개 나갔죠? 50개 곱하기 40원. 매출 원가. (150개) 30, 50개 150개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13,500 나옵니까? 자, 그 다음 기말제고 해보죠. 기말제고. 요 해설과는 좀 다르게 해야겠네, 제가. 자, 기말제고. 자,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 지금 여기 100개 남아있고, 여기 100개 남아있어요. 자, 따라서 100개 곱하기 40원. 자, 플러스 100개 곱하기 단가 47원. 자, 됐죠? 이렇게 해서 기말재고는 8,700.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이에요. 후입선출법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요게 이제 선입선출법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이 1번이죠? 자, 근데 잠시만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설, 내비게이션에 150개, 30, 50개, 왜 제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했구나. 50개, 40, 200개, 35. 요걸 나눠버렸네. 아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관련 기출 밑에.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맞죠? 자, 선입선출법. 위에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나가죠. 남아있는 기말재고는 최근에 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후입선출법은 어떻습니까? 밑에서부터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 자체는 최근의 걸로 구성되고 기말재고는 옛날 걸로 구성되고, 그죠?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원가 과정 흐름 먼저 나갔다, 나중에 나갔다. 따라서 이거 의식의 흐름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 2번.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가 적게 계상된다. 맞죠? 가장 작다.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 우리 비교 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개별법은 백화점과 같이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백화점 같은 데는. 개별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적용 불가. 소량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문 생산 막 이런 것들. 자, 3번 틀렸고 4번. 평균법에는 기말의 일괄하여 단가를 구하는 총평균법과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단가를 구하는 이동평균법이 있다. 자,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앞에서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는 그 계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 했었고, 자, 회계 처리 평가 손실. 자, 매출 원가 이렇게. 자, 매출 원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상당히 긴 계정 과목이 나오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라. 됐죠? 차감하라. 자, 요 얘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FP에 표시가 될 때, 뭐 상품이면 상품, 재고자산, 그다음에 충당금이 차감된다.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평가 손실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금액을 구체적으로 넣어볼게요. 우리 교재도 있죠. 100원, 10원. 100원, 10원. 따라서 요게 90원 이렇게 된 상태예요. 자, 이미 이제 전기에 이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 손실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현재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00에서 10원 빼서 90원이죠? 90원이에요. 이번 기회에 와서 시가가 60원이 됐어요. 60원. 시가가 60원이 됐습니다. 60원. 자, 그럼 평가 손실이 또 잡혀야 되는데 시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가 잡히게 됩니까? 100과 60을 비교해서 40을 잡느냐?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충당금 잡혀 있고 지금 순액으로 장부 금액이 90원이죠. 90과 60을 비교해서 30원의 평가 손실을 또 인식한다. 됐죠? 요놈과 요놈을 비교해라. 그래서 30원의 평가 손실 잡아야 된다는 것. 100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평가 손실을 갖다가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데, 이 시가가 이제 하락과 회복 시 경우에 이제 회계 처리가 다 나타나게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인 시가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락됐던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회복에 대해서 환입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본래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 환입을 인식한다 해서 차변에 평가 손실 충당금 잡았던 거 끌고 와서 없애버리고 대변에 환입이라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이 환입을 잡게 된다. 이런 처리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복과 관련된 환입 얘기는 우리 시험 수준이 아닙니다. 참고로만 해 주십시오. 자, 문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주는 문제. 주 3일은 2000X 1년 중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2000X 1년 말 주 3일이 상품을 평가한 결과 상품 100개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단위당 시가가 500원, 취득원가는 단위당 800원이래. 그러면 800짜리가 500원으로 떨어졌죠? 3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300 곱하기 100 하면은 3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이제 평가 손실. 자, 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하여 기말에 수용할 분계로 옳은 것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 곱하기 떨어진 금액 300. 3만 원이죠? 3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3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주는 문제. 자, 답이 4번이고. 그 다음 관련 기출. 자, 다음은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2000X 1년 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에 의해 결산 수정 분기를 하였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좀 등치가 좀 있죠, 문제가. 자,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자, 말씀드렸듯이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우리 상품이 지금 재고자산이 3천만 원이 잡혀 있고 평가 손실을 갖다 잡는 바람에 그 충당금이 500만 원이 지금 차감돼서 순액으로 2,500만 원의 장부가를 보이고 있어요. 상품에 대해서. 그런데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됐죠. 2000X 1년 말의 상품의 시가는 2,200만 원이다. 자, 비교를 할 때 뭐랑 비교해라? 요 놈이랑 비교하라고 그랬죠? 두 개를.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요 놈이 어떤 거예요? 순액이. 2,500만 원인데 시가가 2,200만 원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또 나오죠, 당연히. 재고자산 평가 손실. 평가 손실 쓸게요. 너무 많아. 너무 길어. 평가 손실. (2,500짜리가) 시가가 2,200이 됐기 때문에 300이 떨어졌습니다. 300 해주시고. 그 다음 충당금이죠. 재고 차감.
재고자산에서 차감한다. 300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이러한 처리,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가 우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얘 잡히죠? 얘 어때요? 비용입니다. 비용이 잡힘으로 인해서 이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IS에 어떻게 됩니까? IS에 이익이 감소한다. 이익 감소 됐습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처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고자산 차감. 자, 우리 FP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산이 감소해요. 재고자산이 감소한다. 그 다음 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결국 재무상태표의 이익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이익이 감소하니까 이익 잉여금이 덩달아 감소합니다. 감소. 됐죠? 자, 요렇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답이 재무상태표 자산 300만 원 감소. 그다음 손익계산서에 순이익 300만 원 감소. 되겠죠? 뭐 추가적으로 뭐 이익 잉여금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빼도 상관없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순이 재고자산 다 봤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